2000년 6월 15일 615 남북 공동선언. 남북 최초의 정상회담. 2000년 6월 13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이 평양에 도착했다. 북측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공항에 나와 영접했다. 분단 55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의 정상이 한자리에 마주한 역사적 장면이었다. 이틀 동안 진행된 정상회담 끝에 남북은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넘어서 화해와 협력의 길을 모색하며 공동선언문을 도출했다. 615 남북 공동선언 주요 내용.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할 것.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할 것. 이산 가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815개기의 이산 가족 방문단을 교환하고 서신 교환을 실현할 것.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전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할 것. 정상회담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상봉하여 민족 문제와 관련한 사항들을 협의할 것. 615 선언 이후 남북 교류 성과. 정기적인 이산 가족 상봉이 시작되었고 금강산 지역에 이산 가족 면회소가 설치되었다. 끊어진 경의선 철도가 복구되어 남북 철도 연결이 이루어졌다. 금강산 관광이 해로 관광을 넘어 육로 관광으로 확대되어 수만 명의 남한 주민이 국력 금강산을 밟았다. 개성공단이 조성되어 남한 자본과 북한 노동력을 결합한 경제협력의 상징이 되었다. 전성기에는 123개의 기업, 5만여 명의 북한 근로자가 함께 일했다. 615 선언은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며 분단 체제의 벽을 허물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의 남북관계 후퇴. 이명박 정부는 대북강경 기조로 전환했다. 비핵 개방 3천 정책을 내세워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해야 지원하겠다는 조건부 대화를 주장했다. 그 결과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경협 사업이 전면 중단됐고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다. 이산 가족 상봉도 멈췄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을 전면 폐쇄했다.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였다. 결과적으로 이산 가족 상봉, 금강산 면회소 운영, 경의선 복구, 금강산 육로 관광, 개성공단 운영 등 615 선언의 주요 성과가 중단되거나 폐쇄되었다. 615 선언의 역사적 의미. 남북 최초의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는 획기적 전환점이 되었다. 남북 화해와 협력의 물꼬를 텄고 경제협력의 출발점이 되었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정신은 외세가 아닌 남북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주적 해결 원칙을 천명했다. 이산 가족 문제 해결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졌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기초 작업이 시작됐다. 이 선언은 2007년 백사선언, 2018년 판문점 선언 등 이후 남북 정상회담의 기반이 되었다. 그 이후 남북관계.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 615 선언 정신을 계승한다고 천명하며 427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전면 정상화를 골자로 했다. 하지만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는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 현재도 대화 재개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000년 6월 15일 김대중과 김정일이 손을 맞잡은 그 순간 분단의 벽 너머로 손을 뻗어 서로를 마주본 그날 한반도에는 냉전 체제의 얼음이 녹기 시작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은 남북이 평화를 향해 처음으로 함께 걸었던 발자국이었다. 비록 발길이 멈추기도 했지만 그날의 약속은 지금도 한반도 평화의 길 위에 희미한 불빛처럼 남아있다.